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광포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4년 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올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타클로스. 두 번째, 빨간 집. 세 번째, 눈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르골인데요. 원래는 불이 들어오는 건데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옆에 놔두도록 할게요. 일단 성탄절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하고, 그리고 2024년에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꺼내줄까요? 셀프 케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은 셀프 케어로 온다고 합니다. 셀프 케어 말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돌본다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라면 다시 말을 바꿔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게 살거나 너무 고되게 살거나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다들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많이 추워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을 좀 돌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새해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하게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랑적인 부분으로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를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해가 바뀌게 됨으로써 우린 또 여러 가지 결심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나 진짜 이렇게 좀 해야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건 뭘까요? 뮤직이에요. 음악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일단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빠져있다? 그리고 빠지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생겨서 그 사람의 음악에 빠져서 행복을 느낀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카드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출난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싶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100% 집중해서 음악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음악은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는 음과 리듬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예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게 음악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것도요, 결론적으로는 뭔가가 맞아야 돼요. 이게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불협화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상당히 듣기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선율과 리듬을 제대로 잘 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우리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까요? 그 행복의 절정, 기쁨의 절정,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곡의 음악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맞는 듯한 느낌. 내가 어디에선가 속해져 있고, 내가 거기서 잘 살고 있고, 거기서 신나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고 싶은가 봐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즐거운 삶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를 계속 열어볼게요. 자, 데스티니 카드가 있어요.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forgiveness가 나오네요. 그래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perseverance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 계신 것
것은 맞습니다. 힘든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육체적인 힘듦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그 안에서 참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표 지점 같은 게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랄 같은 상사는 뭐 기본적인 것이고, 뭐 승진이 누락될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불합리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뭐 자격증 준비가 됐든 시험이 됐든 혹은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되겠어, 화가가 되겠어,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실망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실망을 했다라기보다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이것은 어떤 누군가라는 사람 하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압박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그 자리와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셀프 케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뮤직이 나왔다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데스티니가 들어와 있어요. 이 데스티니는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무엇인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카드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자, 한 장씩 카드를 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7개의 칼이 있어요. 그렇군요. 왜 저는 이렇게 꺼내기만 하면 7개의 칼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타워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타워가 있어요. 킹 오브 원즈가 있군요. 그래요. 원즈, 나인 오브 원즈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요, 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가족과의 문제가 됐든 뭐 새로 만난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 이 리딩은요, 여러분이 거기서 버텼다는 겁니다. 버텼다예요. 자, 퍼서비얼런스 있죠? 인내심이에요. 이 카드를 조금 더 깊게 접근해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미련도 아니었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 사람을 떠날 결심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과 어떻게든 있어 보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있어 본다라는 것에는 또 여러 가지가 나뉘겠죠. 나는 그 사람을 떠나서 나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 라는 것 때문에 있는 경우 하나,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는 어떤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관계가.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을 남기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하든 뭐든 간에 적어도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우리 관계가 뭔가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면 그건 나의 문제기도 하잖아. 이 관계의 50% 지분은 나의 것이잖아. 그럼 최소한 나라도 열심히 하자 라는 거예요. 일로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른이라면 나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인내하고 버텨야지 내가 이루는 목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뭔지 몰라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쁜 사람, 나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 바보타로 금지어죠. 용삐죠, 용삐. 특히나 이제 바보타로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요,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분노라는 것 자체가 그 용서를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꺼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서가 들어와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 즉 여러분이 뮤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용서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누군가에 대한 분노라든지 내가 했던 실수라든지,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레퓨테이션이 돼서 뭐 저분은 옛날에 그랬잖아, 어머 세상에 그랬대 저분이, 어머 어떡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든 뭐든 간에 다 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스티니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무엇인가라고 보여져요. 저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카드마저도 여러분에게 운명적으로, 데스티니적으로 바뀔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7개의 칼입니다. 7개의 칼은요, 여러분이 위치에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이 카드는 뭐냐, 내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나가고 싶은데 있는 것은 책임감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죄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가정이 너무 지겨워.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게 지겨워. 그래서 나는 이혼이 됐든 뭐가 됐든 난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것도 문제는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너지예요. 내가 나가고 싶은 그 죄책감 플러스 혹은 내가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 플러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이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 옆에 타워가 있어요. 타워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해요. 이 일이 뭔지 모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여러분들 집에 뭐 금이 가서 조금 이렇게 파손이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집에 있기 싫어졌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타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소 충격적인 일로 온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의미한 것은 엔딩입니다. 어떤 것의 종결을 의미해요. 종결이 관계로 볼 때는 이별인 거겠죠. 그리고 회사로 볼 때는 해고 통지서도 가능할 거예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일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옆에 킹 원즈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콜트는 얘 하나인데요. 이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볼 땐 이 사람은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큰데요. 뭐 여러분이 그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킹 원즈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 내 길은 내가 개척하겠다예요. 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겠다예요. 즉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9개의 지팡이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 9개의 지팡이는 이 리딩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9번의 시도를 하고 9번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상처 입은 병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백 년 전에는 나라가 나라를 먹기 위해서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러면 뭐 장군 입장에서야 뭐 나가서 승리하면은 뭐 큰 벼슬도 얻고 뭐 하는 거지만 병사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전쟁터에 끌려 나갔는데 계속 전쟁을 하래요. 진격하라 이러면 그냥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겨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또 전쟁을 하래요. 그럼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 병사 주변에도 같은 전우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동네에서 징병돼서 간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친구가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거나 이러면 그 사람도 상당히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9개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쳤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지 않다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지팡이가 9개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것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더라인이 데스예요. 데스는 말 그대로 어떤 한 사이클이 바뀌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상황 자체가 종결이 되고 바뀌는 카드가 있어요. 월드 카드라고 이 메이저 알카나의 마지막 카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길었던 사이클 하나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갔을 때 뭐 대학교, 뭐 길게는 유학까지 아무튼 배움이라는 것이 끝나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취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로 볼 때 이 데스의 의미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는 끝났지만 배움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약간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월드는 뭐냐? 그 배움이라는 것이라는 정말 길었던 사이클 하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일단 무엇인가가 종결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데스예요. 자, 그런데 밑에요, 여러분. 이 카드 밑에 월드가 있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 바꾸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길었던 사이클 하나를 종결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리딩의 키워드가 어떤 엔딩이 있었죠. 종결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큰 사이클 하나가 끝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노력했던 거예요. 그게 퍼서비어런스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8번 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떠나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내가 불합리한 곳에 있거나 나에게 맞지 않은 곳에 있거나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떠나는 건 맞는데 이 떠나는 게 받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떠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본때를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라라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는 게 얘거든요. 이게 벌 준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데 이 벌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한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공정함을 주지만 여러분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까지도 나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에너지예요. 지금 메이저 알카나가 그냥 메이저 알카나도 참 많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끝나고 확실하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셀프 케어가 나와 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에 있는데 그것은 끝나게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타워 같은 일도 있었고요.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니까요. 노력을 한 거 아니죠. 그 마음을 먹었는데 인내를 했던 거예요. 최대한도로 내가 있어보자. 내가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을 것뿐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 무엇인가가 종결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스티니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가 종결되고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것도 맞고 어떤 새로운 것이 오는 것도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여러분에겐 뭔가가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자, 보겠습니다. 카드 하나 열어볼게요. 잉행 카드가 나옵니다. 밸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음과 양이고요. 일단은 사랑을 가장 많이 의미합니다. 일단은요. 자,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디스페어가 있어요. 절망이 있네요. 자, 절망이 있는데 메인 피메일이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셀프 케어예요.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서든 웰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잉행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음과 양인데요. 여기 보면은 밸런스라고 적혀 있죠.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벌 준다 카드. 딱히 벌 준다라고 말하는 게 맞나?
에너지를 맞춘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큰 결정을 내려질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상황이요, 어디 한 곳으로 지금 치우쳐졌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너무 작거나 뭐가 됐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건데, 일단 디스페어가 있죠. 절망이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타로 리더는 그 일이 뭔지 알아낼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일들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충격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준 거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perseverance였죠. 즉 절망이 있다 한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망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진짜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 친구들, 뭐가 됐든, 혹은 진짜 늘 생활을 함께하는 동료들, 뭐가 됐든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겠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가족일 수 있는 확률이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느낌적으로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긴 들어요. 자, 언더라인이 서든웰스예요. 여기 보면 돈이 있죠. 슬롯머신이 있는데 이게 뭐 돈을 의미하기도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카드들에서는 기회 같은 게 하나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는 데스티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독립하거나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서든웰스의 관점으로 볼 땐 진짜로요,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돈에. 뭘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는 것도 내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니까요. 뭐 비싼 차를 사든 비싼 가방을 사든 그게 그렇게 계획이었다면 그 돈을 모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행이 나왔고 밸런스가 나왔고 이 기적의 형태가 셀프 케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이게 왜 기적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 돌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에너지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뮤직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뮤직이 커뮤니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환경 자체가 여러분하고 맞지 않다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어딘가 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있을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챙기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어떤 형식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1월에 벌어지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리딩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라클들을 좀 올려봅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보겠습니다. Communicating freely 카드가 나옵니다. 편하게 대화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이 카드는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벽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좀 참거나 누르거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지 마라. 하고 싶은 말 하라 라는 그런 말인데 플러스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도 돼요. 나와 함께 하는 대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와 하는 대화. 그것을 하라는 의미의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게 이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여러분과 직접 대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커션이 있습니다. 일단 경고인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라는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얘가 경고고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 일은 아직 안 벌어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놀랄 일이라는 게 1월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일은 벌어졌는데 여러분은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그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경고를 주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참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여러분에게서는 충분히 경고성인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원래가 갖고 있는 단면적인 의미는 여러분에게 좀 놀랄만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로 일단 나온 거긴 하지만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efocus and stop waiting for it 카드가 나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멈추고 다시 무엇인가에 집중하라 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여기서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인내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결과 자체를 계속 기다리지 말고 무엇인가 다시 다른 곳에 집중하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혹은 기다리는 행위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그 열심히 하고 있었던 원래 것 있죠.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지금 이 리딩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나쁘진 않은데요. 그 노력 자체가 단순히 내가 노력을 해야지 돼 라고 배워왔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노력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든 일이든. 사랑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 사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자체를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사이클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뭔가 놀랄 일은 있겠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데스티니적 운명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산타클로스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빨간 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까요? 2024년 1월의 기적인데요. 비단 1월뿐만이 아니라 2024년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기적들이 늘 찾아오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게요. Changing Your Mind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 카드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라고 궁금해서 꺼낸 카드거든요. 일단 Changing Your Mind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면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굳은 어떤 의지와 결심 같은 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말을 바꿔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일로 볼 때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잘 열심히 했어. 나의 돈가스집이 이렇게 쭉 잘 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잘 안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결심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면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봅시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게 기적으로 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하우스 앤 홈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은 집이랍니다. 집을 구매하고 싶다, 혹은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카드 안에 이사라는 카드가 있어요. 무빙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따뜻하게 있고 싶은 무엇인가가 필요한가 봐요. 뭐 여러분 집이 춥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이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딱 맞는 곳이야, 이곳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 라고 느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을 볼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집을 구매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또 결정 내릴 수 없는 게 이 부분이기도 하죠.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무언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마음을 바꾸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이게 어떤 시기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나 이사 같은 경우는 봄, 가을 이사 많이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또 부동산 경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날씨만큼이나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집을 또 산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워낙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자,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빅팀 카드부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빅팀이 나왔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셀프 워스 카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 장도 봅시다. 가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확실히 어떤 위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 카드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지금 필요한 것처럼도 보여지는 카드긴 하네요. 자,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자, 윌 포춘부터 먼저 나와요. 그렇군요.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펄밋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카드를 계속 보겠습니다. 8개의 컵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카드는 나이트 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참 말 꺼내기 무섭게 이사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장씩 짚어드리긴 할 텐데요. 한 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회 같은 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은 이전에도 위치는 바꾸고 싶었는데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50대 50이에요. 이 50대 5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치를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50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할까, 상황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확실하게 내가 결단 내리고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카드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빅팀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다람쥐가 도토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토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 초록색 용이 와서요. 있잖아, 저기 가면 정말 큰 도토리가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꼬심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도토리 안에 이렇게 얼굴 같은 게 있잖아요. 팔도 달려있네. 도토리로 만들어버리나 봐요, 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람쥐를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한테 속아서 지금 이 다람쥐는 희생되었다예요. 빅팀은 희생입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생당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자가 된 거죠, 여러분이. 자, 그런데 self worth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예요. 즉, 어떤 빅팀적인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겠죠. 나의 존재는 무엇이었나, 이 상황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자가 하나 내려와 있잖아요. 이 의자는 이 여성분만을 위한 의자예요. 주변엔 다 눈이 내리고 있고 다 얼어 있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런 느낌.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의 따뜻한 온열 체어에 앉아보겠다는 거죠. 나의 가치를 향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못된 카드가 하나 나왔죠. 가십입니다. 가십은 말 그대로 소문이고요. 이 소문은 상당히 나쁜 소문 같은 거죠. 이 여성분이 그 명품 그 스카프랑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동네 같이 사는 다른 여성분들이 이 여성분의 어떤 잘난 척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팔짱 끼고 표정이 삐뚤음해요. 이 여성분은 그냥 나 이런 이쁜 초록색 집 샀다? 나 이런 스카프도 초록색이다? 라고 하지만 이 여성분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뭐니 쟤? 라고 하면서 이 여성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집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볼 땐 5분 미친 리딩하면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시세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일단 요 세 장의 카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든 어떤 집단이든 뭐든 간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으로 오인이 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의의 행동을 했는데 그 선의의 행동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문들도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희생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상황에 있어야 되냐, 나는 나의 따뜻한 온열 체어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온열 체어가 뭐냐? 홈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은 확실하게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위로 폴춘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 들어와 있으면 뭐 리딩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 하나가 바뀌게 되는 기점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 폴춘은 그 사람이 날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날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에너지 자체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떤 시점 같은 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의 운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방향을 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헐밋이 있어요. 헐밋은 일단 9번 카드고요. 9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혼자를 그려놨는데 초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가십이 있었고 나쁜 소문이 있었고 여러분이 거기에 희생이 됐든 뭐랬든 이런 상황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차단하면서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은 뭐였냐? 얘라는 거죠. 8개의 컵이에요. 내가 이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특히나 제 느낌적으로는 집단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집단이라고 하면 회사, 즉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회사가 좋았던 거예요. 그 주변에 일하는 같은 동료들하고 너무 잘 지내기도 했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거기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트 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일단은 콜트 카드이기 때문에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출현일 수 있어요. 젊고 싱싱한 어떤 사람, 혹은 새로운 메시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메시지는 예기치 못한 메시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오게 되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방향을 틀어주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게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속 그 위치에서 있다가 이 소식이든 정보든 얘가 오고 나서부터는 떠날 결심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었고 이 소식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게 한 포인트다, 기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6개의 칼이에요. 6개의 칼은 말 그대로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6개의 칼을 챙겼어요. 이 배낭에, 꽃무늬 배낭에 챙겨서 일단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B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딩은 여러분이 A에 있는 건데 그 B라는 지점에서 어떤 일들과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위치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카드들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상당히 떨어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안 좋은 소문이 됐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었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셀프 월스를 꺼냈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걸 찾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시점 전에는 어쩔 수 없지 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 팔짱가 보지 뭐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싸울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나쁜 소문을 낸 사람이 있다면 머리 쥐어뜯고 화장실에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싸웠다라는 카드 이런 거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이 카드가 짜라락 열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이요 회사나 이런 데서
왕따를 당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어떤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그런데 회사라는 게 뭐 왕따 당했다고 뭐 당장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회사를 가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건데 이 위치에 있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정보를 보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하게 된다. 즉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 창가에 앉아서 초를 켜놓고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이 행동이 바로 changing your mind, 즉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적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적 어떤 것이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요, 여러분. 두들겨 맞아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래, 날 때려라. 내가 맞아줄게.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은. 자, 보겠습니다. 카드 한 장 열게요. 선플라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의미하는 꽃이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해바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카드에서는요, 이 해바라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액션입니다.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Privileged Lady 카드가 나와요. 일단 이 카드가 셀프 월스입니다. 나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이렇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떠난답니다. 전이에요. 이게 바로 이해죠. 이동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위해서. 자, Sudden Wealth, 행운을 위해, 나의 멋진 행운을 위해서 난 가겠다는 거예요. 언더라인은 하이아너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포라는 것 자체도 결단을 의미합니다. 카드를 꺼내면서 카드의 의미를 다 말했고 더 이상 추가로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솔직히 얘도 그렇죠. 이 하이아너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왕 즉위식 있잖아요. 뭐 스코틀랜드나 뭐 영국이나 어디인가 할 때 공포탄을 넣어서 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랄 같은 상황 같은데 있다가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을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Changing Your Mind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사람은 다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나이트 소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온 어떤 정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보.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도 그렇고요. 금전적으로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액션이 나왔잖아요. 즉 하이아너, 이게 대포를 쏜다는 행위 자체가 액션인데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은 뭐 지네들 찌꺼려라, 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라는 느낌이 확 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이 듭니다. 새해가 딱 되니까 여러분의 에너지가 확 바뀌어져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리고 Wheel of Fortune마저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 이 헐밋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상당히 긴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생각만을 상당히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나이트 스워드라는 게요, 어떤 메시지와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모험을 해보자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미지의 세계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떠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건 상당히 올바른 일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라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Emerging into Grace 카드가 나옵니다. I open my soul to grace.
나의 영혼을 오픈하다, 우아함으로 오픈하다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여러분이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거죠. 이머징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아함 쪽으로 여러분들이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어디엔가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누구나 이렇게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 일에 적성에 맞지 않거나 혹은 그 일 자체가 좀 여러분에게 늘 스트레스를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은 뭐 요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원래 자동차의 카뷸레이터 제조 회사의 유통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카뷸레이터 하는 사람이 돈가스가 웬 말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집에서 이제 돈가스를 해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먹어봐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가스 냉동을 사서 구워 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고기 사서 직접 해본 거예요. 제주도 연돈 돈가스 저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뭐냐, 여러분에게 그 요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요리가 나한테 맞을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자동차 중소기업 제조 공장에 어떤 유통을 관리하는 이런 일이 나에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탐탁치 않게 느꼈던 어떤 사람들이 뒷담화를 깐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폄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돈가스 잘 만드니까 돈가스로 재패하라는 거죠. 세계를.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 식의 리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클린스가 나옵니다. 일단 다 씻겨내버려라는 겁니다. 아주 큰 사이클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윌포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다 씻어내 버려주고 새로운 어떤 삶으로 여러분이 점핑해서 그 안에서 사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기 카드이기는 한데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를 열어줄까요? 이틀 뒤랍니다. 이틀 뒤는 너무 빠른데? 제가 이 리딩을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틀 뒤면요 여전히 2023년 12월이죠. 그래서 뭔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에서 상당히 가까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저는 뭐가 있을 것 같냐면요, 어떤 정보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오퍼나 뭐가 됐든 그런 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킨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막 음해하고 막 여러분들이 안 좋은 사람이 됐고 뭐 그런 건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별을 결심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여러분에게 오는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충격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충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데 계속 자신한테만 신경 써달라는 어떤 분을 사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는 좋은 소식이 오게 되고 그 소식을 따라가면서 그래, 난 나의 삶을 찾아가야겠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하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씻겨내버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빨간 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눈사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리딩이잖아요. 꼭 1월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윈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윈폴 카드가 나왔습니다. 윈폴, 횡재입니다. 일단 기적의 리딩에 횡재가 나왔다는 말은 기적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말인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게 기적의 형태로 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다른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선배가
뭐 포르쉐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이 차 네가 타. 그냥 너 줄게.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먹고 있던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앞에 톡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그걸 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 8시 45분에 하는 그거.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바라는 게 오면 좋기는 하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열 카드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아이랍니다. 아이를 원하신다고요? 자, 일단은 아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여성분,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아이를 갖고 싶다 가능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윈폴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온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길에서 돈을 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아이가 아니라면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 여러분이 아이들처럼 재밌게 놀 수 있게 여러분을 허락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너무 즐기지 못하고 살고 있나 봐요. 뭐 훌쩍 떠나는 배낭여행, 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는 뭐 이런 여행들 있잖아요. 뭐가 됐든 그런 걸 할 수가 없나 봐요. 너무 어른스럽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삶을 원하는 것인데 오고 있는 횡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어른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거기서 좀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카드를 조금씩 더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릴리스가 나와요. 그렇군요. 자, 미스티시즘이 있어요. 그래요.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컴플리션이 나오네요. 카드가 좀 심각하게 나와서 놀랬습니다. 왜 이렇게 카드가 나왔을까요? 카드도 심지어요, 막 춤을 춥니다. 봐요.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지금. 요 앞에 아이템 2개 할 동안에 셔플할 때 이런 에러가 안 났거든요. 문 카드가 있어요. 스산한 카드로 유명한 카드죠, 얘가. 문 카드가.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봐요. 또 떨어져요. 세븐 원즈가 떨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고 방어했다 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계속 카드가 이러네요. 얘까지 떨어졌어요. 얘도 봅시다. 7개의 컵. 아까도 7번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꺼내봅시다. 한 장씩. 뿔이 있어요. 응? 에이스 컵이 나와요. 아까 떨어졌던 7개의 컵이 나옵니다. 그래요. 타워가 있어요. 왜죠? 언더라인은 6개의 칼이 있는데 밑에 교황님이 있고요. 에이스 원즈가 있네요. 기적 리딩을 올리면 보통 조회수가 10,000에서 12,000 나온다라고 볼 때 아이템은 3개잖아요. 그러면 눈사람을 고르신 분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것이고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모든 분들을 다 맞춰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너무 급작스럽게 끝났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사람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사람과 이별이 된 거예요. 한 5년, 10년 만나왔던 그 어떤 사랑들보다도 짜릿했던 무엇인가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끝난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충격이에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언더라인이 6개의 칼이 지금 들어와 있던 상태였고
이 이상했던 에너지를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보통요, 어떤 일이 짧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억도 그렇게 길지 않고 감정도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정도만 어떻게든 잘 보내면 혹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훅 들어갔다가 훅 빠져버렸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충격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일단 카드를 한 장씩 짚어드릴게요. 릴리스가 있죠. 놔줘야 된다입니다. 묘들이 보이죠. 공동묘지 같은 건데 이 여성분이 비 오는 날에 막 울고 있어요. 여기서 해가 나고 있죠. 어떤 누군가를 하늘나라로 보냈나 봐요.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울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젠 놔줘야 돼요. 어쨌든 하늘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해가 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 공동묘지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보충해주는 카드가 또 나왔어요. 컴플리션이에요. 지금 이 여성분도 이렇게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좋았던 어떤 시절을 기억을 하지만 이젠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도 똑같아요. 뒤에 해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끝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놔줘야 된다와 끝났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거라는 거죠. 놓지 못할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자, 그런데 중간에 있는 얘가 좀 중요한데요. 미스티시즘인데요. 다소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다니시는 분에게 있잖아, 너희 종교는 사이비래, 그 다니면 안 된대 라고 하면 그걸 다니고 있는 분이 그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지금 그분에게 전부예요. 지금 이 에너지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에너지에 있는데 그게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푹 빠져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이비 종교도 일주일 다니는 거면 그렇게 깊게 빠져들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0번 카드죠. 에이스죠. 그러다 뻥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진행이 됐다라는 느낌보다도 뭔가 정말 좋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여러분이 7개의 컵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이 이상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지기 전까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러다 갑자기 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랑으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여기에 컵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랑으로 보지 않으신다면 일로 이걸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된 거냐면, 그래, 이 사람 나쁘지 않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훅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너무 반했다 이 느낌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았는데 좋아요. 그럼 내일 우리 그럼 돈가스 클럽 가는 걸로 합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돼서 돈가스 클럽을 갔어요. 갔는데 돈가스 집에서 너무나 많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샘솟아진 거예요. 그러다 약 한 4, 5일을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6일차 정도 딱 됐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뜸해진 거예요. 뜸해졌다라기보다는 원래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 사람이 미안해, 우리 더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있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래, 나하고 약간 겹치는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도 일주일인데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뭐 약간 나보다 한 5, 6일 전에 만난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겹칠 수 있고, 이건 뭐 바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또 기회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겹쳐진 거겠지 정도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 돈가스 클럽에 있었던 모든 그 1분 1초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을 계속 물음표를 주게 만든 거죠. 그러다 갑자기 뻥 하고 일이 터졌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요, 강렬했던 그 기억 있잖아요. 그건 진실일 거야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건 진짜 짧게 끝난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건 아주 오래됐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1년 전, 2년 전. 정말 짧았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큰 임팩트를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랄까요? 여러분도 느껴요. 내가 이상해졌구나 지금. 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솔직히요, 물리적인 이동이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해요. A에서 B로 직접 내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차일드였잖아요. 재밌게 놀고 싶다도 가능한데, 근데 이건 재밌게 놀고 싶은 건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맞는 거라면 재밌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진심 맞을 거예요. 그런데 객관화가 지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 겁니다, 이 카드가. 윈폴은 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는요, 그 사랑이든 뭐든 그것이 진실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 끝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리딩을 해볼까? 어떻게 해야지 다르게 할 수 있지? 여러분이요, 사랑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랑 하나가 끝났기 때문인 건데, 나는 누군가를 새로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나 계속 실패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에이스와 7번이 같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도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보거나 하긴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되나 봐요. 만족도 아니고요. 그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과는 좀 무관하게 나의 길을 떠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적은 윈폴이고 윈폴이 뭔지를 보면 되겠죠. 카드를 열겠습니다. 좋은 기적 나오길 기대할게요. 크리스탈스가 나왔습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임프리즈먼트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패밀리룸이 있어요. 패밀리룸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콜트십이 있나요? 언더라잉은 하이아너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적 카드인데 아까 기적이 횡재로 온다고 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돈이랄까? 뭐 어떤 기회랄까? 그런 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에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사람과 재밌게 연애를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커요. 가장 커요. 일단은 여기까지 나온 것과 밑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여러분이요. 정말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짧게 됐든 뭐가 됐든 끝난 건데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처가 됐다라는 충격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때까지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시도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해보고 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느껴진 거는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충격을 줬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느낌만큼 다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물음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어야지 이전에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계속 짧게 끝나져 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으면은 해봤을지언정 그 안에서 재미도 없었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왔던 것 역시도 따지고 보면은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사랑이 줬던, 그 충격적인 사랑이 줬던 여러분들에게 대한 어떤 것들을 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지를 않았나 봐요. 이 인프리즈먼트 같은 경우도 감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스티시즘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끝났다고도 했고 놔줘야 될 것이라고도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런 거예요. 어디선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게 되면 그 맛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윈폴이 이 패밀리룸이랑도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 이 패밀리룸은요 드러나지지 않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소개팅이라고 할 때 소개받은 사람은 어떤 누군가의 지인이 해준 거고 그럼 그 지인은 나와 그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뜻밖의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인연 같아요. 아주 비밀스럽게 만나지는 거예요.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 알아진 사람, 늘 제가 예를 들면 지갑을 주워줬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카드까지도 나왔어요. 이건 데이트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언더라잉 하이 아너였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대포가 여기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대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예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이렇게 뻥 하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즉 여러분에게 오는 이 윈폴은 여러분이 찾고 있던 그 사람은 아닐지언정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온다인 것 같아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크리스탈은 뭐냐? 일단 성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고생했고 그리고 고민해왔고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그 보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짧게 만나고 다시 이별되고 짧게 만나고 이별되고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있어 왔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보답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어떤 인상을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잡혀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진짜로 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가장 커요. 저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로 볼 때는요. 이게 어떤 계약과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로 볼 때는 MOU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파트너십이 돼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바로 이 콜트십인데 그게 비밀스러운 미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뭔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일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다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여기서 한 40% 정도는 뭐 같냐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뭐냐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요 다 일이에요. 일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나? 일이 온다라고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밀스러운 자리라는 게 사장님이 따로 부르던지 혹은
여러분에게 뭐 헤드헌터가 연락을 했다든지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인 거거든요. 아무튼 공개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을 무엇인가에 손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가게 된다라고 볼 때 마음의 아픔은 상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겁지 않고 한 부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성과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일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아팠던 게 일로 보답받는다. 뭐 그렇게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월에 벌어질 기적이에요. 가게 된다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었던 꽉 막혀 있었던 이 느낌에서 탈출해주게 해주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렬한 인상을 남긴 채 짧게 끝난 인연이 있다면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이 거기 꽉 사로잡혀 버렸는데 이 일이 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아무런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이 윈폴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요. 이 윈폴은 진짜로 여러분에게 오는 행제와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억지로 제가 맞춰보자면 얘 정도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패밀리룸. 상당히 비밀스러운 어떤 대화나 어떤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 뭔지. Soaring into Joy 카드가 나옵니다. 아이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나의 삶을 채운다라는 건데요. 즐거움 안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비행하래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결정 카드가 나오는데요. 결심,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나 봐요. 아무래도 이 윈폴은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망쳐졌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에 오는 것은 즐거운 삶도 그렇고요. 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얘 관점에서 볼 땐 이동이 되는 건데 왜 지역을 이동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로 여러분이 뭐 2년 정도 일을 하러 가게 된다면 물론 일이다 보면은 뭐 제주도도 그렇게 즐겁진 않겠죠. 하지만 쉬는 날에 여러분이 못 가봤던 데 가보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취미생활도 찾을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적으로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Let go of it all for now.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싹 다 내보내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예, 릴리즈.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맞아요. 내보내질 것 같아요. 내보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여러분이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잊게 해준다 그것인 거고 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었는데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로 와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다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리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느낌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좀 표면화되는 것은 진짜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서가 아닐까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에너지가 있다면은 다른 것들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눈사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해본 2024년 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